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독해가 왜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두 가지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는지 혼자 연습하실 수 있는 원서 읽기 학습법, 그걸 다시 리뉴얼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첫 번째는 리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독해를 힘들어 하는지, 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두 가지 이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레이닝 해보실 수 있는 원서 읽기 학습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독해란 무엇이냐? A logical sequence of thinking or thought patterns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ogical, 논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attern, 그래서 패턴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게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첫 번째, 논리를 잘 이해 못해서, 두 번째, 패턴화 시키지 않아서, 혹은 가지고 있는 패턴과 연결시키지 않아서인데요. 논리라 함은 모든 문장과 모든 글과 그리고 모든 단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끈끈한 아이로, 어차피 이게 없는 문장, 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되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총 4가지 정도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유사관계, 비슷한 거를 다시 설명해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인과관계, 그래서 A의 결과로 B를 설명해 주거나 B의 원인으로 A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역접, 대조관계, A와 반대되는 B를 소개해 준다거나 B와 반대되는 A를 소개해 준다거나, 마지막으로 general, specific으로 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조금 더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부연으로 이제 점점 더 글이 자세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논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모든 문장과 글에 숨어 있는데, 이걸 좀 신경 써서 눈을 뜨고 신경 써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글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패러프레이징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정답으로 이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인데요.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cosmetics라고 한다면 화장품이라는 걸 봤을 때 화장품은 뭐 히읗에, 오에, 아에, 지읒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화장품이라고 하면 내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패턴들, 뭐 화장품에는 스킨 로션이 있고 어떤 거는 뭐 색조 화장이 있고 베이스 화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화장품이라는 단어의 패턴과 일치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의미가 이미지화가 되고, 이미지화가 된 것만 그 다음 연결고리로 쉽게 연결을 시켜서 내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의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난독증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보면 너의 엄마 생각이 나냐, 아니면은 이응, 미음 이런 단어의 조합으로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이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와 어떻게 붙여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스토리로 만들 수 있을지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어려워하시는, 문장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생각의 속도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의 속도는 500wpm인데요. 여기서 wpm은 word per minute으로 우리 단어가 1분에
얼만큼이 프로세싱이 되느냐를 표시하는 단위가 바로 W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사람의 뇌는 500 WPM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1분 동안 이 정도 길이의 단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량을 이미 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외국어, 영어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글을 읽으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1분 동안 한 25단어, 한 30단어 정도만 이제 가지고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주어 동사 끊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단어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한글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용량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뇌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뇌는 나머지 용량, 우리가 만약 50단어를 1분 동안 프로세싱 한다고 치면 나머지 용량인 450 WPM을 다른 곳에 씁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자꾸 막 쓸데없는 생각 나실 때 있으시죠? 이따가 뭐 먹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아니면 내일 친구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갈 때 뭐 입고 가지? 라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르게 이 글을 프로세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글을 읽어주어야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그게 훨씬 더 우리의 독해력에 도움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90단어를 10초 동안에 한번 프로세싱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이것도 좀 많다 싶으시면 48단어입니다. 5분 동안에 한번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문장 처음에 내가 문장 구조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나눠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이 아이를 파우스 누르시고 내가 5초 동안에 쭉쭉쭉 읽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는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지셔야 할 글 읽기 속도라는 거, 독해력을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독해가 힘든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단기 기억 때문인데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1분 동안 50%를 손실합니다. 자, 단기 기억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여기 이제 Y축이 기억이라고 하고 X축을 시간이라고 했을 때 보고 나서 문장을 읽고 나서 바로는 기억이 당연히 100%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손실돼서 이제 거의 0%에 가겠죠. 이 기억이 줄어드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남았을 때가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 때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1분이라고 해요. 1분이 지나면 내가 방금 읽었던 것들 50%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막 슬픈 기억이나 힘든 것들이나 아니면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정보를 처리하거나 생각을 하거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독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문장을 하나 읽고 그 문장을 읽었는데 분명히 앞에 문장이 내용이 난 이해가 된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문장 읽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읽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이 두 문장을 1분 안에 해석을 못하셔서, 처리를 못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1분 내에 이 두 문장을 프로세싱해서 앞문장의 핵심 내용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또 그 다음 문장의 핵심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라는 속도를 가져가 주셔야 돼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아까는 진짜 1분 안에 500단어? 이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으로 요 정도까지는 조금 느리게 읽어도 돼 하는 게 1분에 두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독직해이고요. 직독직해는 말 그대로 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어 문장 그대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시키고 이해하시는 게 바로 직독직해라는 애고요. 두 번째가 thought stream, 오늘 설명드릴 원서 읽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직독직해 방법은 어떤 단어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고 영어 문장은 어떤 식으로 중요도가 배분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하시기 쉽다라는 굉장히 좀 방대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단기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독해 수업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는 아이고요. 뭐 막간에 홍보를 해보자면 1대1 온라인 독해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아이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핵심 내용만 압축시키고 빠르게 이미지화 시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원서 읽기를 집에서 해보시라 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게 뭐냐면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꼼꼼하게 다 찾아보고 뭔가 이 문장 구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대강은 내용 알겠는데 정확하게 읽고 싶어서 좀 막 그런 분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원서 읽기는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원서 읽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논문을 읽으시거나 하시면 당연히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되고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난 단순히 독해력을 올리려고 원서를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완벽하게 모든 문장 해석하실 필요 없고 모르는 단어 나와도 뛰어 넘으셔야 합니다. 그냥 뒤에 가면 그 아이가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꼭 그냥 단어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본문에 mother이 나왔으면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 이미지화가 돼야 돼요. 엄마의 느낌은 포근하고 뭐 날 항상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이런 이제 여성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서점에 가셔서 내 수준 그리고 내 흥미에 맞는 원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내 수준인데요. 내 수준이라 함은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5단어에서 10단어 정도 있는 애가 바로 여러분 수준의 원서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뭐 많으면 뭐 그래도 10단어 언저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흥미. 사실 이걸 찾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재밌는 소설 찾으시면 돼요. 꼭 제가 원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 뭐 어린 왕자 아니면 뭐 호밀밭의 파수꾼 이런 걸 막 가져오시는데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 거 말고 정말 재밌는 거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난 로맨스 좋아요. 로맨스 소설이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싶고 잠자기 아쉽고 하는 애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 원서 읽었던 게 트와일라이트 그런 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부터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서점 가셔서 굉장히 섹션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원서 파트 가도 그런 데 가서 좀 뒷이야기가 궁금한 뭐 스릴러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책을 구입을 하셨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No pencil, no dictionary. 그래서 연필 주지 마세요. 주어 동사 나누실 필요 없고요. 우리 전명구라든지 아니면 관계사절 묶어서 보시는 분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엔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보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 나와도 그냥 스킵합니다. 아까 그랬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고. 사실 전체 소설책에서 단어 두세 개를 아예 모르고 지나쳐도 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 난 일단 스토리를 따라갈래. 라는 마음으로 진득하게 앉아서
눈으로만 소설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글을 읽으시면서 최소한 30분은 참으셔야 돼요. 굉장히 답답하고 처음에는 막 연필도 막 갖다가 대고 싶고 주어도 나누고 싶고 하실 텐데, 그래도 처음에는 저를 믿으시고 30분만 앉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정독 공부 중요합니다. 정독 공부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 관계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조차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독 공부, 직독직해 공부가 필요하시지만 나는 문법적인 건 대략 알아. 근데 독해력이 떨어져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원서 읽기 방법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영어 공부나 아니면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